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지어입니다. 지금이 음력 윤 6월이죠. 연달에 이장들 많이 준비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덥긴 하지만 저희 선영들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장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 경험했던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장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장을 하게 되면 그 옮겨가는 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집안일로 경험을 해보니까 옮겨가는 터만큼이나 기존에 있던 그 파묘된 묘를 이장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운을 관리하는 거죠. 대부분 이장을 하거나 파묘를 하고 난 뒤에 그냥 흙으로 그 부분을 메꾸고 나면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신경 안 써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장이나 파묘 후에 산탈 혹은 산소탈이 나는 경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특히 매장을 한 경우에는 그 육신에 대한, 자기 육신에 대한 의식이 그대로, 그 몇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을 하고 나면 육신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근데 집착이 없는데, 매장을 하고 나면 자기 육신에 대한 그것으로서 집착이 분명히 남습니다. 때문에 파묘 후, 파묘 습골해서 다시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묘에 자신에 대한 자신 육신에 대한 집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습골 후 화장을 하고 새로운 묘자리로 이장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기존에 있던 그 파묘된 그 묘에 영혼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동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운 관리를 잘 하셔야 산소탈이 없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10일 정도를 가더라고요. 10일. 근데 만일에 저는 물론 이제 개장을 하기 전에, 파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작업들을 했고, 습골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다가 몇몇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서 기운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를 남겨둔 채 이장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 기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관찰을 해봤는데 기간은 한 10일 정도 이상 그 기운, 잔여 기운이 계속 남았고요. 그 기운의 어떤 형상은 마치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 같았었습니다. 산이 열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선산이 제법 큰 산인데 그 산 전체가 마치 벌집을 두드려 놓은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기운이, 제가 그 기운을 계속 추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열흘 이상 지속되더라고요. 만일에 추스리지 않거나 아니면 추스리기 위한 어떤 선제 작업 같은 것이 없다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산소탈, 이장 후에 나는 산소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기운 자체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은 옮겨가는 것, 사람 사서 이렇게 산소를 파묘하고 습골에서 화장하고 다시 옮겨가고 좋은 자리에 잘 모시고 하는 이것보다 그것보다라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것만큼이나 파묘한 자리, 그 뒷기운을 수습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어. 만일에 그걸 하실 수 없다라면 흙만 퍼가시는 걸 권합니다. 산소 주변의 흙만. 그게 오히려 탈이 더 좋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선영을 관리를 하면서 늘 이렇게 깨름칙하게 생각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 파멸을 하고 습골을 했습니다만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파묘하고 습골 화장한 것이 최상의 선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묘자리가 크게 나쁘거나 흉하지 않다라면 그냥 묵묘로 남겨두고 흙만 떠다가 이장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그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궁금하시겠죠. 구슬을 썼습니다. 가급적이면 맑은 수정구슬이면 더 좋습니다. 수정구슬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그 기운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을 썼습니다. 금기운. 수정구슬과 습골, 저희 그 조상 어른들의 개관했을 때 그 습골하는 과정 안에서 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의 연계를 통해서 그 뒤에 제가 그 기운을 좀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나름은 크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알려진 방법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파묘나
이 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참고해서 실행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이제 을사년 백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무진정사에서 예년과 같이 21일 기도 후에 백중 천도제를 올리게 되는데, 이미 인원은 다 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연가뷔페 수를 제한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아시는 인연을 거절하지 못해서 떨쳐내지 못해서 이미 제가 예상했던 수보다는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번에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백중제를 동참하고 싶다라고 뒤늦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백중 기간 안에 7월 7석이 있습니다. 7월 7석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불교계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7월 7석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백중을 하고요. 그래서 백중, 7월 7석, 그리고 5월 초파일. 사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부하는 과정, 수행하는 사람은 5월 초파일을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돌아가신 조상들은 백중을 기회로 삼아야 되고, 우리는 수행에는 관심이 없으나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이나 영달을 바라시는 분들은 7월 7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중 기도 안에 7월 7석 법회도 같이 겸할 생각입니다. 원래 쭉 해오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 알리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서, 제 주변에 아는 지인 몇 분, 혹은 저와 소용되는 그런 기도만 이렇게 해왔던 건데, 올해는 7월 7석 기도도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같이 이렇게,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지인 찬스, 살아있는 사람을 통한 혹은 후손을 통한 지인 찬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백중. 또 살아있는 후손들이 혹은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 절에서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 찬스, 7월 7석입니다. 7월 7석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이야기들도 몰아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